자, 그러면, 이제 8시가 됐으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는, 제 목소리가 안 들리십니까?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안 들리십니까? 아, 잘 들리세요? 안 들리시는 분들은 아마 이제 PC 쪽이나 이런 쪽에서 잘 이제 조작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스마트폰으로도 같이 접속해서, 보셔도 되고요. 그 패드나 뭐 이런 걸로 접속하셔서 보셔도 되세요. 그러면 소리는 아마 패드나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잘 잡아서 들을 수 있을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 영상정보관리사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리코라고 합니다. 반갑고요. 요번에 이제 시험 보시는 분들께 음, 2차에 걸쳐서 세미나를 진행해 드리고자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자, 첫 번째 세미나는 오늘이고요. 두 번째 세미나는 다음 주 화요일 날 10일입니다. 10일. 10일이고요. 이렇게 나눈 이유는 지난번까지 이제 시험 보시는 분들한테 시험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이런 걸 이제 좀 안내를 해드렸었는데 너무 이제 시간이 2시간 안에 모든 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막 일방적으로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 여유라든지 뭐 이제 질문하고 싶은 것들을 뭐 이제 질문 못 한다든지 뭐 이런 문제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2차에 걸쳐서 세미나를 진행해 봐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카페는 2022년도부터 시작이 됐고 영상정보관리사 첫 회차 시험부터 지금 이제 벌써 11회차 시험이 진행이 됐네요. 11회차. 11번이 시험을 봤습니다. 11번. 11번 동안 시험 보는 동안에 어떤 과정들을 거쳐서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됐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 카페에서는 이제 모든 걸 다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요번에 이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고 뭐 이제 어느 부분은 좀 봐야 되는 건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기는 지금은 어렵고요. 지금은 이제 간단하게 영상정보관리사 시험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보통 이제 어떤 자료들을 봐야 되는지, 예, 어떤 자료를 봐야 되는지, 뭐 이런 게 좀 막막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그 출제되는 경향을 분석해 가지고 그런 방향을 좀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2차 세미나는 좀 상세 세미나라고 보시면 되세요. 에, 그 전에 이제 어떤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지 좀 안내가 됐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이제 실제 이제 그 문제들을 좀 같이 다뤄가면서 제가 2차 세미나에서는 각 파트별로 크게 나눠서 필기는 어떤 파트들이 있고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 거고 어떤 자료를 봐야 되고 뭐 자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실기 시험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먼저 오늘은 뭐 8시부터 10시까지로 잡혀 있긴 하지만 뭐 그전에도 끝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제가 2시간을 하겠다라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는 사항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카페 소개를 좀 해볼게요. 영상정보관리사 연구소는요, 여러분들, 지금은 이벤트 기간이라서 여기 영상정보관리사 연구소 무료 이용 방법 안내라고 돼 있죠? 여기서 지금 현재 유튜브 리코 TV를 구독하시면 저희 카페를 등업을 해서 보실 수 있게 해드리고 있고요. 또는 이제 PC정비사 연구소 또는 네트워크 관리사 연구소의 회원이시면 제가 여러분들 무료로 영상정보관리사 연구소는 등업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셋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되시면 되니까요. 어, 여러분들도 한번 참여해서 만약에 등업이 안 돼 있으시면 등업을 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왼쪽 메뉴에서 보시면 여기 유료 회원 전용이라는 코너가 있어요. 유료 회원 전용. 예, 이 부분이요. 요 부분은 여러분들한테 그 등업이 되셔야 보실 수 있는 메뉴들이에요. 등업이 되셔야 보실 수 있는 메뉴들이고요. 한시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지금 무료로 어, 보실 수 있게 등업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나왔던 기출문제, 필기, 필기 기출문제 해설이 여기에 있고요. 실기 기출문제에 대한 해설도 이쪽에 업로드 해놨습니다. 그리고 필기, 실기, 학습 방법,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 건지, 요게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필기 교재에 해당되는 부분, 실기 교재에 해당되는 부분, 이렇게, 업로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이제 작업형 문제들이 상당히 이제 광범위하게 출제가 되고 있어서, 예, 요 부분은 이제 기출문제, 작업형 문제 중에서 기출 문제들 위주로 해가지고 해설이 돼 있는 부분. 여기는 기출 문제는 없지만 향후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작업형 문제들을 전체적으로, 전체적인 범위 내에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겁니다. 아마 여기에 있는 자료들을 많이 활용해서 보셔야 될 겁니다. 예, 기출 문제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분석해서 올려놓은 자료이기 때문에요. 등업 요청은 여기서 유료 회원 등업 요청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쭉 해서 뭐 유튜브에 가입했습니다. 유튜브 구독했습니다. 뭐 무슨 이름으로 구독했습니다. 라고 올려주시면 등업해드리고요. 아니면 PC정비사 연구소의 아이디는 뭡니다. 뭐 네트워크 관리사에서 사용하는 아이디는 뭡니다. 이런 거 올려주시면 제가 확인해보고 여러분들 등업을 진행을 해드립니다. 자, 오늘 세미나의 목적은 여러분들 합격을 지원을 해드리는 거잖아요. 합격을 지원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사항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여기 기출문제라든지 필기 기출문제라든지 실기 기출문제 해설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차 세미나 때 2차 세미나 때 상세하게 이런 부분들 다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만약에 여러분 제가 뭐 설명해 드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때그때 궁금하신 거 있으면 카페 좀 전에 그 채팅창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부분은 추가로 계속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9월 29일이죠. 9월 29일 날. 9월 29일 날 우리가 이제 시험을 보는데요. 시험을 보는데 여러분들 필기하고 실기 시험이 같이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시험은 실기가 먼저 진행이 돼요. 실기. 필기가 아니고 실기 시험이 먼저 진행이 됩니다. 실기 요거 9월 29일 날 시험 보러 가셔서 실기 시험이 먼저 진행이 됩니다. 실기 시험을 마치고 나서 필기 시험을 보시게 돼요. 필기 시험. 자, 먼저 실기 시험은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시험을 봐요. 잠깐만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어떤 프로그램이냐 하면 이게 바로 여러분들 실제 시험을 체험해 보라고 ICQ에서 제공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시험을 보러 가면 이 프로그램이 실행이 될 거고요. 여기에 수험 번호 넣고 자기 이름을 넣습니다. 여기다가 본인 이름을 넣고요. 여기에 영상정보관리사. 여러분들 이제 여기 거의 영상정보관리사 세팅이 될 겁니다. 그러면 영상정보관리사는 급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없음 이렇게 선택이 된 상태에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여러분들 이제 영상정보관리사 시험이 시작이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 시험 관련된 안내 내용입니다. 안내 내용. 요거 이제 쭉 한 번쯤 읽어보시라고 안내가 되는 거고요. 자, 요거 건너뛰기 눌러서 마치면 자, 이제 이렇게 2024년도 3회차 뭐 영상정보 실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있을 거고요. 얘를 다운로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책상 앞에 칠판 앞에 이제 비밀번호가 있을 거예요. 그 비밀번호를 입력하시게 되면 이렇게 문제가 이제 첫 문제가 열리게 됩니다. 보시면 1번, 2번, 3번이 좀 이렇게 활성화돼 있지 않습니까? 1번, 2번, 3번.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가 이렇게 활성화돼 있어요. 요 세 문제가 바로 여기 지금 현재 진행 중인
14분, 15분, 뭐 이렇게 15분 동안 세 문제를 풀어야지 되는 문제입니다. 15분이 경과가 되면 그 시점으로 푼 내용들은 자동 저장되고 제출이 되겠죠. 그러니까 시간을 잘 맞추시는 게 이거는 관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를 보면 뭐 이렇게 쭉 설명이 나왔죠. 나오고 풀이 시작을 눌러보면 이렇게 영상을 보시면서 영상 정보 조사 의뢰 내용 요거를 보시고 이제 보시고 맞는지 틀리는지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설명이 이제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고 그죠? 그래서 가해자는 남성이고 여성이고 이런 것들을 쭉 보시고 뭐 이렇게 체크를 해주는 겁니다. 오른쪽에 항목과 모두 일치하지 않는 항목을 모두 선택하시오 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치하는 항목만 맞는 설명이고요. 일치하지 않는 걸 골라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근데 만약에 여기서 하나라도 잘못 고르게 되면 그냥 부분 점수는 없습니다. 그냥 오답이 되는 거예요. 오답. 이 시험은 부분 점수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A, B, C, D, E, F 중에 여기서 이제 틀린 것들만 쫙 골라 주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F.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에 2차 그 세미나 때 좀 상세하게 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상황을 파악한 후에 인물 묘사를 좀 잘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겠죠? 인물 묘사. 엄격하게 따지면 인물 외형 묘사. 그래서 훈련할 때도 연습할 때도 인물 외형 묘사를 좀 상세하게 하는 습관을 좀 들이셔야 돼요. 뭐 예를 들면 상의는 뭐고 하의는 뭐 입고 그리고 신발은 어떤 색 계열의 어떤 구두를 신었는지 운동화를 신었는지 또 머리 형태는 어떤지 뭐 여성으로 보이는지 남성으로 보이는지 뭐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묘사를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지금은 우리 여기서 간단하게 살펴보는 거니까요. 다음 누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 어떤 식이냐면 요걸 풀이 시작을 누르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상 정보 의뢰 조사표를 보고 시간대별로 이건 시간대별로 분석을 한 겁니다. 시간대별로 A는 장소는 어디냐? 뭐 C는 근데 이제 이건 어렵게 크게 없는 게요. 여기 있는 A, B, C, D 여기 있는 상황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장소부터 여기 마스크 착용 여부까지. 그래서 여기 없는 내용은 쓰면 안 되겠죠? 여기서는 이제 보도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여기서는 상황은 폭행 뭐 이렇게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C 사건 지점에 행인 참고인이 있었냐 없었냐 뭐 이렇게 U 있었다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마스크 착용은 다 이렇게 안 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외형 묘사라든지 장소라든지 여기 있는 걸 보고 여기 오른쪽 부분에 가서 직접 입력을 하는 겁니다. 여기 장소는 뭐 보도 여기 있는 예를 통해서 입력을 하는 거예요. 예에 없는 내용은 입력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맞춰야지 되는 문제입니다. 부분 점수라는 게 없기 때문에요. 여기서는 이제 영상이 4개가 뜹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각각의 영상들이 어떤 내용들인지 쭉 이제 체크하는 거겠죠. 영상 4개가 있습니다. 그렇고 영상 하나씩 이제 선택해서 볼 수도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뭐 나중에 상세하게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는 방법,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그리고 답을 체크할 때 뭘 조심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딩이 좀 오래 걸리네요. 실제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로딩이 뭐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보통. 자, 세 문제를 다 풀었다라고 하면 파트 닫기를 누르고요. 세 파트가 끝났습니다. 다음에 넘어갈 때 또 비밀번호 입력하죠. 4번, 5번, 6번, 7번, 4번부터 13번까지는 이제 비밀번호 없이 풀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얘네들을 갖다가 작업형이라고 얘기해요. 작업형 문제라고 하고요. 이렇게 문제를 옮겨서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보면 색인되지 않은 위치를 검색 시 시스템 디렉토리 포함되지 않음 압축 파일 포함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찾아보면 색인되지 않은 위치 검색 시라고 맨 밑에 나오죠. 시스템 디렉토리
체크해야 되죠? 시스템 디렉토리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체크를 풀어야 되는 거고, 압축 파일, 포함이라고 돼 있으니까 압축 파일은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자연어 검색은 어디냐면 여기 보기에 가면, 일반에 가면, 있을까요? 잠깐만요. 검색. 이렇게 찾아보시면 자연어 검색 사용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풀면 되는 문제들입니다. 보통 이렇게 해서 이 부분도 클릭해서 음, 푸시면 되는 거고요. 요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보통 어떤 문제라고 하냐면 작업형 문제라고 합니다. 이것들도 이제 제가 그전에 나왔던 문제들, 그리고 또 나올 가능성이 있는 문제들, 이런 것들은 제가 다음 세미나 때 좀 상세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여기 이 시험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가 시험을 보게 되고 진행 순서는 이거하고 거의 유사하구나,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해서 6번까지가 이제 이런 작업형 문제예요. 작업형 문제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프로그램이 뜨고 항목이 떠가지고 내가 직접 들어가서 뭔가 입력하고 변경하면 되는 문제들을 작업형 문제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까지가 그런 문제고요. 7번부터는 이제 드래그 앤 드랍형이라든지 뭐 이렇게 DVD, 디서브, 뭐 디서브는 3번이겠네요. HDMI 이렇게 컴퓨터에 나오는 뒤에 나오는 인터페이스들을 드래그 앤 드랍 한다라든지, 아니면 뭐 카메라를 뭐 관련된 문제들이 나오겠죠. 또 이런 거 카메라 종류 맞추는 문제,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 한다 그래서 문제가 드래그 앤 드랍형입니다. 드래그 앤 드랍형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풀고 닫기. 9번 문제는 주관식 문제죠. 주관식 문제입니다. 여기다가 입력하라는 내용을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되세요. 10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설명하는 내용이 뭔지 입력하면 되는 문제고요. 잠시만요. 이제 회원분님께서 실전에서 영상을 잘 보기 위해 전체 화면 모드로 하면 현재 남은 시간은 어디에 확인할 수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그건 좀 이따가 제가 나중에 요거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시간은 확인할 수 있어요. 계속. 시간은 계속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 참고로. 근데 사실 영상 문제는 풀다 보면 시간을 볼 여유가 없어요. 왜? 사람이 이제 시험이 딱 되면 영상에 되게 집중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시간을 잘 못 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못 보는 문제 때문에 제 시간에 못 맞히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예. 그래서 이거 영상 문제는 딱 끝나면 15분이 딱 지나면 하는 그 탄성이 나오기도 합니다. 가끔씩. 예. 폴더는 어떻게 열 수 있나요? 바로 폴더요? 폴더라는 거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항목이 뜨지 않았는데 요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지금 질문 주신 진서님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좀 더 상세하게 한번 들어보고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좀 봐주세요. 그래서 문제 보시면 여기 이제 주관식 문제가 끝나면 이렇게 선택형 문제들이 나와요. 설명이 나오고 여기서 이제 내가 선택을 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보통 이제 여긴 이미지를 더블 클릭하면 여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보시기에는 이제 이건 예제라서 이 그림을 클릭하면 화면이 잘 안 보인다, 내용이 잘 안 보인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아마 이제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요걸 좀 더 잘 보이게 해서 출제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12번 문제도 선택형 문제입니다. 13번 문제도 이제 이렇게 13번 문제 들어가서 A하고 B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을 우리 여기 밑에 있는 내용을 보고 골라서 적는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총 13의 문제가 나오죠. 자, 요거 다 끝나면 이제 문제 닫기 눌러줍니다. 시험 종료를 눌러주는 거죠. 이제 시험 종료. 이렇게 누르면 답안이 전송됩니다. 이게 이제 실기 시험이에요. 실기 시험. 실기 시험은 여러분들 시험 시간을 보면
15분. 아까 영상 3문제, 영상 3개, 영상 분석 문제라고 하는데요. 3개가 15분 안에 끝납니다. 15분. 15분 안에 끝나고요. 나머지 이제 4번부터 13번까지가 4번부터 13번까지가 25분 안에 해결을 하셔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실기 시험은 40분이죠. 40분. 40분. 40분 동안 요거를 푸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필기 시험으로 이제 바로 이어집니다. 필기 시험으로 이어져서 또 이제 필기 시험도 40문항이죠. 40문항이고 한 문항당 1분씩 해가지고 40분 동안 요 문제를 풀게 돼 있습니다. 배점은 전체적으로 보면 실기 100점, 필기 100점 순이고요. 실기 100점, 필기 100점 순이고 필기 같은 경우에는 한 문항당 2.5점입니다. 2.5점. 실기는 앞에 영상 분석 문제는 한 문항당 9점씩입니다. 9점씩. 9점씩이고 27점이고요. 전체 27점이고요. 여기 작업형 문제가 있습니다. 작업형 문제 아까 프로그램 실행해가지고 창 띄워가지고 설정하는 문제. 요거는 8문제가 3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한 문항당 8점입니다. 8점. 그래서 전체 점수는 24점입니다. 24점. 24점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만 합치면요. 요거 두 개를 합치면 몇 점이 되냐면요. 51점이 됩니다. 51점. 51점. 중요한 점수입니다. 이 부분. 잘 봐두세요. 나중에 이제 그 단답형, 드래그 앤 드랍형, 선택형 문제. 여기 7번부터 이제 13번까지는 단답형, 선택형, 드래그 앤 드랍형 문제입니다. 요거는 한 문항당 7점씩이고요. 총 문항수는 49점에 해당됩니다. 49점. 49점. 49점에 해당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그 꽈락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거는 여기 실기 꽈락, 필기 꽈락 이렇게 두 개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필기가 40점 이하로 나오면 꽈락인 거고요. 실기가 40점 이하로 나오면 꽈락인 겁니다. 예, 꽈락인 거예요. 둘 다 100점 만점이고요. 100점 만점이고 100점 만점에 평균 60점. 그러니까 총점이 120점만 넘으면 합격입니다. 120점. 120점 넘으면 합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현재로서는 전략적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실기가 좀 약하다. 실기가 약하다 그러면 최소한 꽈락을 면하는 부분으로 목표를 삼으셔야 되는 거고요. 그 대신 필기에서 점수 획득을 많이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필기에서 80점 획득하고 실기에서 40점을 획득했다. 그래도 120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합격인 거죠. 합격.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보통 이제 영상정보관리사에서 좀 필기 부분에서는 이렇게 세 파트로 나뉘는데요. 영상정보 관리 일반, 영상정보 관제 시스템, 영상정보 관리 실무인데 사실상 이제 이 두 번째 파트, 세 번째 파트는 좀 쉽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 파트를 많이 어려워들 하세요. 왜냐하면 법률과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법률이나 규정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이제 공부하시는데 조금 이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정보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1, 2, 3번은 영상 분석과 관련돼 있는 문제고요.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눠집니다. 네, 세 가지 파트로 나눠지는데 생각보다 이제 이 부분, 이 3번 부분을 빨리 푸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 부분을 먼저 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그리고 뭐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1번과 2번은 영상정보 조사 의뢰 내용, 영상정보 조사 의뢰서 뭐 요걸 가지고 하는 거라서 같은 영상을 가지고 봅니다. 같은 영상, 동일한 영상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다른 영상이 나오진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영상으로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이제 정확하게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는지를 연구하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이제 문제가 나중에 이제 11회차를 보는 동안에 여러 그 시험 보신 분들이 이제 상황을 보니까 어, 학습 방법을 좀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 이거는 이제 어 영상을 볼 때 외형 묘사 같은 걸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외형 묘사 같은 걸 연습을 잘 안 하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복원도 잘 안 되고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좀 상세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방향을. 자, 다음으로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 영상 부분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지금 이제 제가 좀 전에 보여드린 그 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실기 시험에서는 영상 분석 문제가 세 문제, 작업형 문제가 또 세 문제, 그 다음에 나머지 문제가 이제 그 단답형, 선택형, 드래그 앤 드랍형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영상 분석 문제하고 작업형 문제만 다 맞춰도 51점입니다. 51점.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이제 조금만 공부해도 쉽게 맞출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조금만 공부하고 원칙만 세워서 보시면 충분히 실수만 안 하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다. 예, 빠른 시간 안에 영상을 빨리 분석하는 그런 훈련만 하시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크게 어렵지 않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점수 획득을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왜? 단답형, 선택형, 드래그 앤 드랍형 문제는 그동안의 기출 문제를 쭉 분석해 봤을 때 어떤 내용이 나올지 참 난감합니다. 대충 한 두 문제 정도? 두 문제 정도는 기출문제, 그동안 나왔던 기출문제에서 나올 수 있어요. 단답형, 선택형, 드래그 앤 드랍형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 두세 문제는 기출문제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나머지 문제는 새로운 문제들이 나올 가능성이 더 커요. 지금까지 안 나왔던 문제들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까지 분석된 결과로는 요것도 나중에 2차 때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영상 분석 문제를 좀 집중하자. 그리고 여기 작업형 문제를 좀 집중하자. 그래서 여기 작업형 문제로 나왔던 문제 항목들, 그리고 나올 가능성이 있는 항목들을 이렇게 나열해 놓은 겁니다. 앞으로 이제 여러분 시험에서는 지금까지 이제 나온 애들이에요. 네트워크 속성 문제가 나왔고요. 원격 데스크탑 서비스 나왔고요. 프린터 및 팩스 나왔고요. 국가 및 언어 나왔고요. 사용자 계정, 시스템 등록 정보, 인터넷 옵션, 폴더 옵션, 디스크 관리자, 뭐 서비스 관리자. 향후 나 이제 나올 가능성이 있는 애들은 뭐 여기 로컬 보안 정책이라든지 로컬 사용자 및 그룹도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여기 프로그램 및 기능이라는 부분도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뭐 개인 설정 부분도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폴더 권한, 뭐 장치 관리자 이런 것들도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예,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 주로 이제 영상정보관리사 업무가 컴퓨터로 진행이 되잖아요. PC로 되기 때문에 그 PC의 조작을 잘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잘 나오는 PC인 경우에는 별 문제가 안 되겠죠? 근데 뭔가 딱 문제가 됐을 때 그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고 모니터링을 계속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PC로 교체하거나 대체 PC가 없는 경우에는, 모니터링 PC가 없는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은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거를 배우셔야 되겠죠? 대충 방법이라도 아셔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 나온 항목과 앞으로 나올 항목들을 위주로 해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드래그 앤 드랍형 문제는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드래그 앤 드랍 하는 건데 책을 봐도 드래그 앤 드랍으로 딱 나올 가능성이 있는 애들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 위주로 해가지고 순서가 있는 거라든지 뭐 종류가 있는 거라든지 종류가 다르다든지, 뭐 순서가 있는 거라든지, 뭐 절차, 이런 것들이 있는 거. 그런 것들은, 예, 드래그 앤 드랍이 맞겠죠. 예. 아닌 거는 이제 그런 것, 위의 것들은 아마 드래그 앤 드랍으로 안 나올 거고요. 아마 이제 주관식 문제가 이게 제일 난감한 문제입니다. 음. 상당히 이제 왜냐하면 광범위합니다. 광범위. 사실상 이제 내가 공부해야 되고 외워야 되는 부분들이 실무에서 지금 집중적으로 많이 쓰는 부분도 있지만 이제 우리가 쓰진 않지만 이제 알아놔야 되는 어떤 기술들,
종류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뭐 이제 예를 들면 뭐 AI 쪽에서 뭐 이제 관련된 기술이라든지 클라우드 기반의 기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좀 알아놔야 되겠죠. 네, 왜냐하면 이제 이게 카메라나 관제 기법이나 이런 쪽에 계속 추가가 되고 있으니까 그런 기술들이요. 네. 여기서도 보면 이제 그 드래그 요건 이제 선택형 문제입니다. 선택형 문제. 이제 가장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상. 왜냐하면 잘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큰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 우리는 이제 보통 이제 약간 알고, 많은 부분 모르고, 뭐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설명이 나왔을 때에, 맞는 거를 모두 고른다거나 틀린 거를 모두 고르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다 해서 이제 이게 부분 점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모두 다 맞춰야지 정답으로 인정이 되고, 하나라도 이제 못 고르면, 잘못 고르면 오답으로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이제 공부하기도 상당히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우선순위 같은 겁니다. 우선순위. 영상정보관리사 영상 분석 문제가 그나마 아마 이제 실기 시험에서는 가장 여러분들이 점수 획득을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거죠. 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렇게 영상 세 문제를 우선순위를 세워놓고 보면 두 번째 거 시간대별로 분석하는 문제를 먼저 하시는 게 좀 유리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대별로 보면 어느 부분에서 어떤 그 상황이 발생이 됐는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뭐 어떤 뭐 복장을 하고 있고 어디에서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시간대별로 이미 딱 지정을 해주잖아요. 예, 지정을 해줍니다. 상황이 발생된 시점 뭐 이런 것들도 다 지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 시점에 가서 딱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영상 분석형 1번 문제 1번 문제는 2번 문제를 풀고 나면 아무래도 훨씬 더 쉽게 빠르게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이거는 이제 네 개의 영상은 빠르게 보고 이제 상황이 있는지 없는지 상황이 있었으면 그 상황이 어떤 건지 보기에서 설명되는 걸 선택하면 되니까요. 요걸 연습을 생각보다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 영상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영상을 연습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습니다. 예제에 올려진 거 하나, 그리고 제가, 음, 또 협회에서 이제 무료로 이제 제공해주는 영상이 두 개가 더 있습니다. 그거 이제 같이 보시면서 훈련을 좀 하셔야지 되세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작업형 문제, 여기 작업형, 드래그 앤 드랍형, 단답형, 선택형이 있는데, 사실상 이제 다 까놓고 말씀드리면, 단답형하고 선택형은 사실 모르겠습니다. 뭐가 나올지. 예, 뭐가 나올지, 감 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작업형이라든지 드래그 앤 드랍형은, 어느 정도 이제 나왔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드래그 앤 드랍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종류가 있는 거라든지 순서가 있는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 문제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좀 나올 게 있겠지만 많지는 않다. 그러니까 다시 이 문제들이 다시 출제될 가능성이 좀 있는 거죠. 작업형 문제도 마찬가지. 작업형 문제도 이제 서서히 이제 그 중복된 문제들이 좀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동안 또 그래 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점수 획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쉽게 점수 획득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상 부분하고 작업형 드래그 앤 드랍형이다. 이것만 해도 51점인 거예요. 51점. 51점. 일단은 51점을 획득해 놓으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40점은 넘기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필기 시험에서 좀 많이 획득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필기가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그 나중에 한번 좀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9월 29일 날 시험을 보시는 거고요. 9월 29일 날 시험을 보시는 거고 요거 이제 만약에 잘 못 보시거나 놓치게 되면 12월 1일 날 또 시험이 있습니다. 12월 1일 날 그거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동안에 출제됐던 그 예제부터 시작해서 2021년, 2022년, 2023년도 에 출제됐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도 이제 이렇게 두 회차 출제됐던 내용들인데 잠깐 한번 뭐 이제 보시면 영상 분석 문제는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작업형 문제만 우선 좀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작업형 문제. 폴더 옵션 출제가 됐죠? 다음에 또 출제가 된 겁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속성도 여기 출제가 됐죠? 네트워크 속성이 또 여기도 출제가 됐죠?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는 프린터나 이거는 다 새로운 문제죠. 그죠? 여기 국가, 원격, 사용자 계정이 또 이렇게 출제가 됐죠. 네. 사용자 계정이 또 이렇게 출제가 됐고, 네트워크 속성은 여기로 갔습니다. 그죠? 네트워크 속성이 같습니다. 이건 물론 이제 여기 똑같은 문제라고 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똑같은 문제라고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한두 개 정도 바뀌는 부분이다. 설정하는 게 만약에 세 네 개 있으면 거기서 한 개 정도가 다른 게, 어, 출제가 됐거나 뭐 이런 것들입니다. 시스템 등록 정보도 보세요. 이렇게 출제가 됐죠? 다음 회차에 쭉 넘어가서 또 기출에서 이렇게 출제가 됐죠? 사용자 계정도 사용자 계정도 또 이렇게 출제가 됐고 원격 데스크탑 서비스도 이렇게 출제가 됐고 예, 지금 보시면 대부분 다 기출 문제들은 이렇게 엉키고 설켜서 계속 반복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반복 출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보시면 여기도 보시면 쭉 다 그런 내용들이죠. 그죠? 쭉 그런 내용들입니다. 똑같이 나온 적도 있고 근데 이제 조금씩 달라지는 시점이 언제냐 하면 조금씩 달라지는 시점이 언제냐면 2024년도로 넘어오면 2023년도 4회차부터입니다. 4회차부터. 여기 서비스 관리자. 좀 어려운 문제가 나온 거예요. 어려운 문제. 작업형에서 그 전에 2023년도 3회차까지는 좀 쉬운 문제. 제가 볼 때 이제 쉬운 문제들이었으면 4회차부터는 조금 어려운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서비스 관리자. 서비스 관리자가 좀 까다롭거든요. 왜냐하면 봐야 되는 항목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출제 내에서 할 수 있는 항목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비스 관리자가 계속 나오는 거죠. 아마 여러분 시험에서도 서비스 관리자가 또 나올 가능성이 커요. 큽니다. 그리고 보면 여기 로컬 보안 정책도 나왔고요. 그죠? 그럼 이제 로컬 보안 정책에서도 낼 만한 문제들이 많거든요. 그럼 여기서도 보안 정책이 나올 가능성도 큰 거죠. 서비스 관리자. 서비스 관리자하고 로컬 보안 정책. 그리고 여기 기존에 나왔던 문제, 기출 문제에서 하나. 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제가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이제 이런 거는 수강소자, 뭐 해시 이런 것들은 맞추기가 만만치가 않죠. 예. 아마도 여러분들 그 교재라든지 아니면 협회에서 제공해주는 그 참고용 자료들이 있어요. 그거를 아주 세밀하게 보셔야지만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주관식 여기는 보면 시험 보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이제 단답형하고 선택형 문제는 대부분 다 많이들 틀리시더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공부가 웬만큼 되셔야지 여기서 이제 두서너 문제, 한두 문제 정도 건질 수가 있을 겁니다. 어? 그리고 이제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제 이거는 이제 다음 주에 해드리기에는 좀 이제 늦는 거죠. 너무 늦어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필기 시험 공부하실 때, 컴CBT에 가면 일단은 이제 뭐 페이퍼로 인쇄하는 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보고 외우시겠죠? 보시면 여기 카페에 보면 왼쪽에 유료회원 코너에 유료회원 전용의 필기 기출문제 해설들이 여기 다 올려져 있습니다. 필기 기출문제와 해설들이 이렇게 다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건데요. 하면 되는 건데 이렇게만 계속 보면 내가 공부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comcbt.com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comcbt.com 여기서 풀이 시작을 누르시면 문제 풀기 이걸 누르시면 여기에 한국정보통신 자격협회라고 있습니다. 한국정보통신 자격협회 요걸 선택하시면요. 요거 눌러보시면 여기에 영상정보관리사라고 있습니다. 영상정보관리사 요걸 선택하시고요. 네, 선택하신 다음에 이제 회차 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
지금 6월 23일 날 본 게 11번째 시험입니다. 11번째 시험. 그럼 요거 내가 하려고 하는 시험을 딱 클릭하시고 풀이 시작 누르면 이렇게 진짜 내가 공부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문제를 풀면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내용처럼.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의하는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에 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단어로 옳은 것은 이렇게 해서 선택하시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쭉 푸실 수 있어요. 내가 공부한 거를. 공부했던 거를 40문제를 이렇게 쫙 푸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틀린 문제들은 여기 이제 문제 풀기 하고 만약에 이제 제가 채점하기를 누르게 되면 각 문제들이 이제 틀렸으면 이렇게 틀린 문제들 여기 틀린 문제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라고 한번 풀어보세요라고 나오죠. 여기 쭉 보시면서 이제 내용을 보시면 되는 거죠. 보시면 되는데 이거를 이제 제가 교재에 가급적이면 이제 체크를 하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아까 그 기출문제 인쇄해 놓은 거 있잖아요. 만약에 여기 카페에 보시면 각각의 만약에 기출문제를 가지고 계시면 인쇄를 저한테 이제 여기 카페 에, 왼쪽에 보시면 시험 문제 보내달라고 하시면 보내드려요. 여기 필기 기출문제 해서 요청이라고 있죠. 여기다가 여러분들 필기 시험 기출문제 보내주세요라고 하면 제가 여러분들 메일로 쭉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인쇄해서 보셔도 되고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죠. 따로 써가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필기는. 그리고 여기 틀리면 해설에 와서 여기 해설을 좀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컴시비티닷컴을 잘 활용하시면 아무래도 여러분들 공부를 좀 더 도와줄 겁니다. 도와줄 거예요. 자, 그리고 음, 카페에 보시면 실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기출문제 해설에 들어가 보시면 10회차를 예를 들어서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1번 문제는 폭행이라는 영상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폭행. 그래서 보면 가족으로 보이는 아빠, 엄마, 딸이 주차장에서 아빠가 엄마를 손으로 때렸다. 때렸다. 지나가는 행인과 자전거, 경찰차로 보이는 차가 있었다. 주위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폭행하는 장면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가해자는 누구고 뭐 이런 상황 묘사, 인상착의 및 상황 묘사가 정확하게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상황을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단순히 폭행만 보시면 되는 게 아니라 폭행이 일어난 장소가 어딘지 그리고 폭행한 사람이 여기 영상에서는 뭐 이제 엄마 아빠 딸로 보이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아빠의 인상착의가 어떤 건지 안경을 썼는지 안 썼는지 머리가 짧은지 긴지 머리색이 어떤 건지, 위에 상의를 어떤 색의 옷을, 어떤 스타일의 옷을 입었는지, 이런 상황 묘사. 그래야 이제 이 정보 조사 의뢰라는 거는 보통 의뢰라는 거는 여러분 이제 경찰서라든지 수사기관 쪽에서 의뢰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저희가 이제 영상을 보고 분석해서 이제 보내줘야지 되는 거기 때문에 업무가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좀 상세해야 됩니다. 인상착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황 묘사라든지 이 사람의 이제 외형 묘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상세해야 되는 거죠. 상세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이런 거구나 라고 보시고 영상 한두 개 보시고 시험을 보시게 되면 이 문제는 이제 많이들 틀리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요거는 영상 분석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번 문제를 먼저 풀고 1번 문제를 풀고 요 순서도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보다. 왜? 1번 문제는 시간대별로 어떤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벌써 설명을 다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상황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A 장소가 어디냐라고 나오는 거고요. 장소, 상황이 나머지는 상관없습니다. B도 상황 없음이 될 가능성도 있지만 어떤 상황이 있겠죠.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들. 그리고 이제 그 주변에 대한 인상착의라든지 뭐 목격자라든지 이런 것들, 참고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유무,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봐야 되는 거죠. 물론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영상 분석 문제를요, 시간을 많이 주면 틀릴 사람이 없어요. 틀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짧게 줍니다. 전체 영상 문제가 어떻게 보면은 세 문제인데 이 세 문제를 다 푸는 시간이 15분이다. 15분이다. 그러면 엄밀하게 따지면 영상 하나당 문제 하나당 5분씩 이 할당돼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어떻게 하면 단축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사실상. 사실상. 예, 관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넘어가면 이제 작업형 문제들이 나오는 거죠. 작업형 문제들. 그럼 이제 그림에서처럼 이렇게 쭉 설명을 해드려요. 문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풀이 과정은 이렇게 되는 거죠. 알려진 파일 형식의 파일 확장명 숨기기. 이렇게 보면 우리가 PPT라든지 JPG라든지 이런 게 확장자가 다 보이면 편한데 왼쪽 그림 보면 확장자가 안 보이지 않습니까? 확장자 뭐 JPG라든지 뭐 PPT라든지 뭐 이런 확장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게 이제 보이게 처리해라라고 하면 알려진 파일 형식의 파일 확장명 숨기기에 체크가 됐으면 숨겨지는 거죠. 체크가 풀면 당연히 숨겨지지 않고 확장자가 다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라라는 거고, 요렇게 이제 서비스 관리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이제 이런 것들도 여러분 이제 왜 어렵냐라고 하면 서비스 목록에 들어가 보면 서비스 이 항목들이 거의 한 뭐 100개가 넘어요. 100개가 넘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 거예요. 모르면.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어려운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도 훈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부분도 이제 그 2차에서는 세밀하게 좀 훈련을 시켜 드릴 거예요. 그래서 보는 방식 그리고 기존에 꼭 이제 이 서비스 관리자라는 항목들이 PC 정비사나 또는 네트워크 관리사에서 출제됐던 서비스 관리자에 나왔던 문제들이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그런 것도 좀 소개시켜 드리고 이렇게 할 겁니다. 아, 그래서 기출 문제는 여기서 보셔야 돼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주문하는 거는 요번 달에 보시면 달력을 여기 오른쪽 화면에 보시면 10월 29일 날 시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죠? 잠깐만요. 10월 29일 날 시험이에요. 29일 날. 29일 날 시험인데 주차로 따지면 1주차, 2주차, 3주차, 지금 이제 오늘로 하면 4주차죠. 4주차. 그래서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여러분 이 공부는요. 제가 자격증을 좀 해보니까 한 번에 이렇게 막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몰아서 하는 것보다는 매일매일 조금씩 이렇게 시간을 할당해 놓고 하루에 1시간 정도 무조건 봐야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에 30분을 보더라도 조금 더 공부를 하실 수 있는 방향으로 매일매일 그리고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좀 더 많이 보시고 뭐 이런 식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한 20, 한 4, 5시간에서 30시간 정도를 잡으시면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요번에 보면 여기 아마 이제 15, 16, 17, 18 뭐 이럴 때가 아마 16, 17, 18, 19까지인가요? 18일까지죠? 요게 추석이 껴 있습니다. 추석이 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려운 시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잘 하셔야 되겠죠. 잘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합격을 하셔야 될 겁니다. 이, 전체적으로 보면 시험 문제는 조금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를 좀 넘어간 것 같습니다. 예. 쉽게 보면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추세라고 할 것도 없지만 사실상 이제 시험에 어떤 출제된 것들을 필기나 실기 기출 문제라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아 이거 어려웠겠다 쉬웠겠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처음에 이제 나왔을 때 그래서 모든 자격 시험은 처음이 제일 쉬운 것 같아요. 처음 시험이.
처음 시험이 이제 2021년도죠. 2021년도 12월 달에 이제, 예, 12월에 진행이 됐는데, 쉽게 나왔습니다. 제가 봐도. 왜?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그 선례가 없잖아요. 선례가 없기 때문에 협회에서도 그걸 감안해서 이 협회에서 자료를 배포해 줬어요. 자료를 배포해 주고 그 자료에서 제가 볼 때는 거의 한 뭐 98% 이상 나왔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거 준비하신 분들인데 점차 어려워졌습니다. 이 점차 어려워져서 지금 현재 2022년도를 지나고 있고요. 2022년도를 지났고 2023년도도 계속 어려워졌습니다. 만약에 1회차, 2회차 이제 요쯤 온 거예요. 요쯤 왔는데 제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요, 뭐, 제가 정확하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1회차부터 지금 11회차까지 계속 기출문제와 실기와 필기를 해설해드리는 입장에서 보면, 아, 지금 살짝 이제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꺾일 가능성이 커요. 4회차 지나고 나서는 아마도 조금 이렇게 꺾여지면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갈 것 같은 느낌입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자격시험이라는 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데이터베이스가 어느 정도 축적이 되면 축적이 되면 그 범위 내에서 이제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내는 게 어렵습니다. 왜? 지금 보면 초반에 이 영상정보관리사에서 정말 실무에서 필요한 단어, 필요한 필요한 용어, 필요한 뭐 문제 이런 것들이 주로 출제가 됐다라고 보는 거죠. 정말 필요한 것들이 그러면 몇 회차에 걸쳐서 2022년도에 걸쳐서 쭉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보일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뭐 어떤 자격증들이든지 이제 그렇지 않겠습니까? 쭉 출제가 되면 그 범위 내에서 중요한 내용들만 쫙 추려가지고 문제를 냅니다. 매 회차 이제 중요한 문제들을 내다 보면 중요한 문제가 이제 다 한 번씩 다뤄진 경우가 생기겠죠? 한 번씩 다뤄진 경우가 생길 겁니다. 그 다음에는 뭘 낼까요? 좀 덜 중요하지만 그래도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 출제가 되겠죠? 좀 덜 중요하지만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 웬만큼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이 출제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는 좀 몰라도 되는 내용까지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하려고 하다 보면 좀 어렵겠죠. 그거는 문제로 만들기가 상당히 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느냐 하면 지금 요 시점이 바로 그 시점이다 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어떤 시점이냐면 기존에 출제됐던 기출 문제를 변형하는 문제들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변형, 변형.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기출 문제가 나왔고 정답이 1번이었으면 보기로 제시한 2번, 3번, 4번. 이 2번, 3번, 4번이 비슷한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문제로 만들어서 출제될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예, 여기 문제는 비슷한데 여기 문제를 살짝 내용을 뭐 예를 들면 이전에는 뭐 맞는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출제가 됐다가면 이번에는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는 식으로 해서 바꿔서 보기를 그대로 두고 답만 달라지는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출제될 가능성도 큽니다. 예를 들면 보기가 1, 2, 3, 4로 있을 때 보기가 1, 2, 3, 4로 있을 때 이 1, 2, 3, 4를 전혀 생뚱맞는 것들을 다 쓰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유사성을 가지고 보기 1, 보기 2, 보기 3, 보기 4를 고르게 되는 거거든요. 관련성 있는 거. 유사성 있는 걸 갖다가 고르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문제를 출제할 때 기본적인 어떤 성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기존 기출 문제를 변형한 문제. 그래서 기출 문제를 보시되 답을 외우시는 거는 아직 안 돼요. 답을 외우시는 것보다 거기 기출 문제를 보시되 그 문제를 이해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습니다. 이해하는 방식으로요. 필기를 보실 때. 근데 이제 그러면 어, 여러분들은 시험에서는 어렵다기보다는 이제 좀
좀 쉬워지는 단계로 갈 겁니다. 쉬워지는 단계. 더 이상 어려워지는 단계로 가기가 어려워요. 지금 보면 총 11회차지 않습니까? 11회 동안에 필기나 실기에서 보면, 어, 기출문제에서 나온 거, 동일한 문제가 기출문제에서 나온 비율이 아주 낮습니다. 아주 낮아요. 그러니까 문제들마다 보면 새로운 문제들이 되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문제들이 많으니까, 예, 이제부터는 더 이상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내는 게 좀 무리가 있다.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한 회차에 40문제씩 내는데, 필기에서 40문제를 내요. 필기에서 40문제씩 내는데, 매 회차 다른 문제만 내다 보면 중요도가 떨어지는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중요도가 떨어지는 애들의 문제들도 쭉 내다 보면 더 이상 문제를 낼 수가 없어요. 낼 만한 게 없어요. 완전히 시대가 급변해가지고 엄청나게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고 기존에 있던 기술들이 사라지지 않는 한은, 지금 영상 정보가 있고 현재 있기 때문에 크게 달라지지도 않습니다. 우리 법 관련된 부분도 이제 상당히 어려워들 하시죠. 법 관련들도 상당히 어려워서 하세요. 근데 이제 2023년도에 개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개정된 부분. 그러면 그게 바로 2023년도에 집중적으로 출제된다는 얘기예요. 개정된 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법이라고 하는 게 막 1년이 바뀌면 막 탁 뜯어 고쳐지고 새로운 법이 돼버리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영상정보관리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이 영상정보 관련돼서 보면 새로운 법들이 나오더라도 개정이 된단 말입니다. 개정이 되고 그 개정된 부분을 보면 바로 여러분들 문제로 연결이 될 겁니다. 그 전에 2023년도 1회차, 2회차도 이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3회차도 마찬가지로 개정된 부분의 일부분들이 출제가 될 거다. 그래서 개정된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잘 보셔야 돼요. 예, 개정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잘 보셔야 되고 기출 문제들도 해설을 보시면서 가급적 문제들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기 같은 경우에 아까 이제 좀 말씀드렸으니까요. 그래서 요 추세를 잘 보시면 왜냐면 제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 PC 정비사나 네트워크 관리사, 여기 이제 우리 영상정보관리사에서 보면 좀 이 PC 정비사라든지 네트워크 관리사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이 여기 영상정보관리사에 도전하시면 제가 볼 때는 좀 먹고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어드밴티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보통 이제 필기에서는 한 20% 정도? 실기에서는 좀 더, 30%, 40%? 아니, 40% 너무 잡았나요? 한 30% 정도? 뭐, 그 정도는 어드밴티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그럴 것이고요. 계속 좀 관련이 있으니까 좀 신경을 써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PC 정비사나 네트워크 관리사는 2011년, 2007년 막 이때 시작을 했거든요. 이때 시작했고 기출 문제들을 쭉 분석해 보면 거의 이런 패턴입니다. 이런 패턴입니다. 쭉 가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내려가고 있죠. 난이도는 내려간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무리 새로운 문제를 추가를 하더라도, 왜냐하면 그 시대 이 기술이라는 게 막 바뀌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 기술이. 그래서 그 기술은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이잖아요. PC 정비사도 네트워크 관리사인데 네트워크 관리사하고 완전히 생뚱맞은 문제들만 쭉 나온다. 그러면 이 문제의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낼 수가 없습니다. 영상정보관리사도 마찬가지의 그래프 곡선을 그릴 걸로 예상이 되고 제가 분석해 본 결과로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3회차부터는 조금 이제 기출문제 의존도도 좀 생기고 문제도 좀 조금 더 이제 쉬워지지 않을까? 뭐 계속 어려워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느낌은. 하지만 지금은 쉽다고 얘기하기도 어렵고 어렵다라고도 얘기하기도 어려운 시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시점에 이 공부 지금 할 시간도 이제 어떻게 보면 많지도 않아요. 추석 때문에. 그래서 방향을 잘 잡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간단한 방향을 좀 설명을 해드려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일단은 기존에 나왔던 기출 문제들을
풀어보시면서 아, 이런 식의 문제들이 출제가 됐구나 라고 먼저 방향을 잡으시는 게 좋아요. 예, 교재라든지 여기 이제 보시면 카페에서 사실상 이제 교재를 만약에 구매하시게 되면 여기 필기 기출 교재 부분 요 부분이 인쇄가 돼서 나가요. 요 부분이 이제 요 부분이 제본이 돼서 나가는 겁니다. 요런 부분들이 쭉 보면 목차가 있고 예, 목차가 있고 이렇게 밑에 보면 설명들이 쭉 나옵니다. 이게 이제 뭘 기반으로 해서 이런 자료들이 만들어진 거냐면 다 이제 기출 문제를 분석해서 기출 문제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위주로 해서 이제 설명을 해 놓은 거죠. 뭐 예를 들면 뭐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이제 폐쇄로 텔레비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CCTV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서는 뭐 이제 요즘에 이제 요게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보면 이제 시험에 이제 계속 많이 보이는데요. 이런 부분들. 개인정보보호법 2조 7의 2항에 보면 이제 여기 2023년도에 신설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착용형, 이동형 여기 보면 이제 이동형이에요. 이동형 카메라, CCTV 그러면 휴대용 장치, 부착형 장치, 거치형 장치를 뭘 착용형 장치라고 하고 휴대용 장치는 어떤 걸 휴대용 장치라고 하고 부착형 장치는 어떤 걸 저기 부착 거치형 장치라고 하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드립니다. 이런 것들을 좀 잘 공부를 해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정리를 해드리고 있고요. 또 보면 내려가다 보면 이렇게 익명 또는 가명 처리하여도 뭐 이제 개인정보 수집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익명 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 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을 의하여 처리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 문제겠죠, 여러분들. 예, 어떤 경우에 익명 처리를 해야 되는 건지, 어떤 경우에 가명 처리를 해야 되는 건지, 뭐 이런 것들. 아직 시험 문제는 안 났어요. 이 부분이. 하지만 시험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들도 보면 쭉 법률적인 부분에서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들을 정리하고 그런 것들을 좀 전체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 놓은 자료들입니다. 이런 기출문제 자료들 이 있습니다. 필기. 그리고 이제 요게 인쇄해서 나가는 거고, 실기 기출 문제는 그동안 출제됐던, 뭐 이제 실기 1장에서는 실기 유형 분석, 좀 전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거, 시험 일정, 이런 거 안내해 드린 거고요. 그럼 이제 실습 프로그램 설치. 실습 프로그램은요, 요거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여기 한번 요거 보여드린 다음에 직접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협회 홈페이지에 가셔서 영상정보관리사에 접속하시면 거기에 자료실에 있는 고객 지원의 자료실이에요. 고객 지원의 자료실에 가보시면 영상정보관리사 선택하시면 이렇게 영상정보관리사 ICQ 모의고사 예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제 프로그램. 이거 64비트 여러분 컴퓨터가 대부분 이제 요즘엔 64비트일 거니까 오래된 PC 같은 경우에는 32비트용을 쓰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컴퓨터의 비트를 확인해 가지고 요걸 맞게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이제 프로그램 시스템에 가서 여기 내 컴퓨터가 몇 비트인지 몇 비트 운영체제인지 먼저 확인하시고요. 확인하시고 그걸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프로그램을 이렇게 선택해서 다운로드. 그럼 바탕화면에 이렇게 ICQ의 예제 이런 게 생깁니다. 예제 이게 좀 전에 제가 왜 프로그램 있잖아요. 실기 프로그램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라고 이제 보여드렸던 거, 그 프로그램입니다. 요걸 쭉 실행해 보시면 돼요. 아마 네트워크 관리사라든지 PC 정비사 자격증 따신 분들은 이거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예, 쉽게 이런 것들도 이제 접할 수 있는 거죠. 쉽게 하실 수 있고 생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거 프로그램 실행을 어떻게 하는지 이거 활용을 어떻게 하는지 이것도 모르는데 PC 정비사나 네트워크 관리사 해보신 분들은 이거 금방금방 하겠죠. 이거 안 해보신 분들은 이거 가지고도 하루 종일 또 씨름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실기 내에서는 여러분들은 PC 정비사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같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연습할 때. 그래서 두 개를 설치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좀 전에 했던 여기 ICQ 예제 프로그램하고 ICQ 시스템용 에뮬레이터 요거 두 개를 설치를
해주셔야지 돼요. 해주셔야지 됩니다. 여기 밑에는 여기 이 프로그램 이용 방법 안내가 쭉 돼 있는 거고요. 어, 또 이제 여기 3장에 가면 영상 분석은 문제들은 또 어떻게 공부를 하면 되는지 요거 제가 보여드렸던 내용들입니다. 요거 이제 아까 이제 그 전체 영상으로 했을 경우에 이제 우리 시간이 잠깐 안 보인다 그러는데 사실상 이제 전체 영상으로는 잠깐 하는 거잖아요. 잠깐 하는 거라서 예, 금방 내용들을 보실 수 시간을 다시 요거 영상을 좀 줄이시거나 뭐 최소화시키거나 하면 여기 최소화시키거나 하면 시간이 전체적인 시간이 다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 풀이를 한다라는 영상 분석 문제는 이렇게 본다. 그리고 이제 보면 여기에 보시면 다음 10일 날은 요걸 지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영상, 추가 영상. 영상이 하나만 가지고, 예제에 있는 영상 하나만 가지고 내가 공부를 하려면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기 추가로 영상이 두 개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영상을 보면서 뭘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좀 문제더라고요. 보면 작업형 문제들은 이제 이렇게 나왔던 문제들만 쭉 해가지고 분석을 해놓은 겁니다.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해가지고 쭉 출제가 됐었다. 이렇게 출제가 됐었다라고 분석해 놓은 거고요. 어느 파트에서 어떤 문제들이 주로 나오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안내를 해드린 겁니다. 그리고 파트별로 있는 거고요. 작업형 문제 끝나면 이제 드래그 앤 드랍형 문제는 뭐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드래그 앤 드랍형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지. 그래서 출제됐던 내용들을 모아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 요거 CCTV 구성, 폴대 구성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 우리 CCTV가 있는데 보면 거기에 보면 이렇게 이 설치 이제 요 항목이 있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이제 보면 안내판 표지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안내판 표지 내용들. 그러면 이 안내판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는지 여기 이제 많이 출제가 되죠. 사실상 카메라의 종류들, 모양새 생긴 거 가지고 이제 카메라의 종류를 찾는 문제들이 주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또 기능에 대해서 카메라 기능으로 카메라 종류를 또 선택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영상을 연결해주는 케이블, 이제 케이블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케이블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이제 또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관제 프로그램이에요. 관제 프로그램. 관제 프로그램에서 보면 뭐 네트워크는 어떤 걸로 하고 카메라 선택은 어떤 걸로 하고 뭐 이런 것들입니다. 여기 화면, 관제 화면이죠. 여러분들 이제 관제 주로 하는 화면 구성인데 4분할을 해서 이제 영상을 보고 여기 GIS 지도 정보를 통해 가지고 CCTV 위치를 파악하고 클릭하고 선택할 수도 있는 거죠. 예,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관제 화면에서 카메라 컨트롤 이제 선택하고 카메라 컨트롤하고 MVR 설정을 하고 뭐 이제 이런 순서들.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드래그 앤 드랍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CCTV 설치 각도 조절하는 거 부분이고요. 위급 상황 발생했을 때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 위급 상황 발생했을 때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 112 긴급 출동, 119 긴급 출동, 재난 상황 긴급 출동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대응 순서 절차 뭐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요 부분도 그렇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교재로 나가는 거고요. 교재 외적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교재라고 하는 거는 기출문제로 출제됐던 애들을 갖다가 분석해서 교재에 추록해 놓고 또 교재에는 출제 가능성이 있는 애들을 갖다가 거기다 이제 좀 설명을 추가하는 거잖아요. 그런 형태인데 사실 이제 이게 100%가 아니란 말이에요. 현재서는 이제 완벽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교재도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이제 기출 문제를 집중적으로 이제 해서 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럼 이제 어디를 봐야 되냐면 여기 카페에 보시면 공개 자료, 시험 관련 공개 자료 필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겁니다. 여러분들도
미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돼요. 예, 이 부분을 보시면 뭐가 있냐면 여러 개가 있죠. 뭐 필독 해가지고 ICQ 협회 2024년도 개정된 부분, 학습 참고 자료 해가지고 개정된 부분이 업로드 돼 있습니다. 이 파일, 요거 PDF 파일을 클릭해가지고 내용들을 좀 많이 보셔야 돼요. 예, 보셔야 됩니다. 요거 저장 뭐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클릭하셔가지고 내용을 열어보시면 2024년도에 이제 개정이 된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쭉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보실 때 여러분들 그냥 1페이지부터 끝까지 보는 거는 무의미합니다. 사실상 무의미해요. 왜냐하면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분량이. 그렇죠?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먼저 기출 문제를 보십시오. 요번 주에.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시험 저기 다음 주 제가 강의해드리고 그 이후까지도 뭐 보시면 좋겠지만 보시면서 직접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잠깐만 먼저 아까 순서를 제가 잠깐 한번 먼저 설명을 하고요. 자, 그래서 여기 icqa.or.kr에 가셔가지고 프로그램을 먼저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 컴퓨터에서 고객 지원에 자료실로 가시면요. 여기 영상정보관리사를 선택하시게 되면 이렇게 자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ICQA 모의고사 예제 프로그램 64비트. 내 컴퓨터에 64비트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내 컴퓨터 바탕화면에 보통 있으면 내 컴퓨터라고 있습니다. 내 PC 거기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보잖아요. 그럼 속성이 있어요. 속성 눌러보면 보통 이제 화면이 잠깐만요. 왜 안 뜨지? 네, 뜹니다. 여기 보면 64비트 운영체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64비트 운영체제. 네.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컴퓨터는 64비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PC도 대부분 64비트일 가능성이 커요. 32비트도 근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확인하시고 비트에 맞는 걸로 설치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64비트. 여러분들 컴퓨터는 확인해 보시고 32비트인지 64비트인지 해서 체크해서 요거 클릭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설치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 보시면 여기서 설치를 이렇게 누르시면 뭐 요 추가 정보 이런 게 나오는데요. 요거는 이제 보호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요거 추가 정보를 누르시면 그냥 여기 밑에 실행이 활성화 될 거예요. 그럼 요거 실행 누르시면 돼요. 실행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뜹니다. 지금 제 컴퓨터에서는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뜬 건데 제가 이거 제거하고 다시 설치해 보겠습니다. 제거 한 다음에 이제 설치 제거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나오죠?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게 이제 제거가 되는 거예요. 시간이 좀 걸리네요. 원래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항목이 아닌데,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다시 클릭해가지고 설치를 해주시면 되죠. 설치는 되게 단순해요. 그냥 끝난 겁니다. 끝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여기 보시면 ICQ 예제라고 있죠? 여기 제가 지금 아까 지우고 깐 게 아닙니다. 예, 바로 그냥 지금 지우고 새로 깐 겁니다, 이거. 아까 깔려 있던 게 지워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실행하시면 되겠죠. 그럼 아까 프로그램 실행한 거하고 똑같은 게 실행이 됩니다. 여기 영상정보관리사 맞추시고 급수는 없음 선택하시고 확인 누르면 되는 거죠. 이름이 비어 있으니까 아무거나 이렇게 입력하셔도 실행이 되는 거죠. 이거는 이 프로그램은 협회에서 야, 시험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니까 참고해서 한번 보세요. 진행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라고 하는 거지. 사실상 저기 있는 문제를 뭐 문제가 똑같이 내겠습니다. 뭐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 또 이제 여기 ICQ 예제 실습용의 에뮬레이터 요것도 설치를 하셔야 돼요.
얘는 어떤 거냐 하면 프로그램이 아까 이제 여기서 보시면 어디로 가셔야 되냐면 여러분들 이 문제는 작업형 문제거든요. 그래서 영상정보관리사 선택하시면 ICQ에 여기는 없어요. 그죠? 여기에서는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하셔야 되냐면 PC 정비사로 가셔서 실습용 에뮬레이터 여기 2번 64비트니까 2번을 설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좀 전에 우리 했던 것처럼 설치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요걸 클릭해서 보시면 예, 요렇게 요거 이제 PC 정비사 네트워크 관리사 이렇게 있습니다. PC 정비사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시험은 네트워크 관리사가 아니고 PC 정비사에 맞춰서 시험이 출제가 될 거니까 PC 정비사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 아까 우리 잠깐 뭐 이제 폴더, 폴더 옵션, 폴더 옵션 같은 경우에 보시면 아까 문제에서 잠깐 풀어드렸던 거 여기서 보시면 예, 이런 게 나오는 거죠. 똑같은 문제, 똑같은 내용이 나오면 여러분들 보시고 검색에서 보시면 자연어 검색 그리고 여기 눌러서 보시면은 보기에서 보시면 뭐 쭉 내려가면 뭐 내용들이 있습니다. 알려진 컴퓨터 파일의 형식 확생자 숨기기 요거 체크됐던 거 체크 풀었었잖아요. 문제 아까 잠깐 예제 문제 볼 때 이런 식으로 이 프로그램이 연습을 하는 겁니다. 뭐 이거는 정답을 맞춰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거는 내가 이렇게 설정하고 풀었을 때 정답을 맞춰볼 수 있는 항목도 없고요. 다만 이제 기출문제를 이런 걸 가지고 연습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기출문제에서 요것도 이제 디테일한 거는 제가 9일 날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 그 시간까지 놀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출 문제를 보시고 좀, 대충 이런 식으로 진행해서 연습하면 되는 거구나. 뭐 이런 거. 자, 이거 보세요. 제시 문제와 같이 폴더 옵션을 설정하시오. 제시 문제와 같이 탐색기를 이용할 때 보호되어야 할 운영체제 파일, 관련 파일, 폴더 드라이버가 보여서 PC의 보안에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보호되어야 할 운영체제 파일 및 폴더를 보이지 않도록 설정하십시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풀이 순서 해설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해설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풀면 돼요? 다시 Alt 탭을 누르시면 됩니다. 여러분 Alt 탭을 누르시면 내 컴퓨터에서 실행 중인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아까 프로그램에서 폴더 옵션이었죠? 요걸 여시고 보기에서 쭉 내려가다 보면 좀 올라가고요. 여기서 보면 숨긴 파일 및 폴더 표시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위에 보면 보호된 운영체제 파일 숨기기 권장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요거 체크를 풀어주면 되는 거죠. 풀어주면 되는데 문제가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컴퓨터에서 여러분들 듀얼 모니터 두 개 쓰시는 분들은 한쪽 모니터에는 이 프로그램이 이렇게 전체 화면으로 실행이 돼요. 근데 이제 다른 컴퓨터의 화면으로 이제 문제는 보실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안 되시면 요즘에 이제 집에 스마트폰도 있고 탭도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이나 탭이 있어요. 그러면 스마트폰이나 탭에 여기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요 문제를 딱 띄워놓으시고 띄워놓으시고 우리 이제 컴퓨터로 이걸 실습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예, 이런 방식으로 쭉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을 안내해 드린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Alt 탭 눌러가지고 프로그램 설정하는 화면 왔다가 Alt 탭 눌러가지고 다시 문제가 보이는 화면으로 갔다가 가서 문제를 보시고 이렇게 Alt 탭 눌러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해도 되고요. 하나는 탭이라든지 뭐 스마트폰을 띄워놓고 문제를 띄워놓고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죠? 네. 요걸 가지고 이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이 그리고 이제 요렇게 만약에 이제 디스크 관리자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디스크 관리자 같은 경우도 여기서 보시면 이제 디스크 관리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디스크 관리자 실행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뭐 컴퓨터를 포맷하거나 아니면 이제 하드디스크를 이제 이렇게 아, 하드 하드디스크를 이렇게 포맷하고 이제 파티션 나눠주는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이제 하시게 되는 거죠. 연습하시면 여기서 이 프로그램으로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얘도 기출 문제 100% 기출에서 나오면 좋겠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다. 이렇게 보여져요. 시기상조에 그러면 여기 보시면 기출로 나왔던 애들은 여기 다 해설이 돼 있습니다. 카페 왼쪽에 왼쪽 메뉴 유료 회원 전용 부분에 보면 작업형 학습 부분에 해설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안 나왔던 애들은 어떻게 학습하냐? 그러면 여기 작업형 학습을 이론 설명을 보면서 안 나왔던 애들도 여기 자료를 보면서 연습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및 기능 학습을 통해서 이렇게 내가 프로그램 중에 뭔가 이렇게 지우거나 뭐 삭제하거나 여기 잠깐만요. 음. 여기 프로그램들 쭉 이렇게 20개, 24개 항목이 있습니다. 이거 외에는 없어요. 24개 항목 이외에는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24개 이외의 항목은 없으니까 이걸 가지고 이외의 항목들은 공부를 한 번씩 해보시면 되는 거죠. 그냥 따라 하시면 되는 겁니다. 따라 하시면 따라 하시면서 아, 이런 식으로 문제를 연습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면 되는 거죠. 가상 윈도우즈는 이렇게 학습하시면 됩니다. 프로그램도 설치하시고 예, 카페에 보면 이 자료들 보시면서 연습을 하고 계시면 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냐면 기존에 출제됐던 문제들이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왔었는지 필기나 실기 문제들을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다음 주 화요일 다음 주 화요일쯤에 제가 이 부분은 디테일하게 좀 한번 파트를 나눠서 좀 다뤄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출제됐던 문제와 출제 가능한 문제와 뭐 이런 것들은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혹시 뭐 지금까지 쭉 설명을 해드리긴 했는데요. 이제 공부에 개인 학습에 필요한 어떤 내용들입니다. 순서 내용들인데 어, 궁금하신 점이 있을까요? 궁금하신 내용들 있으세요? 여기 카페에 보시면 제가 여러분들과 어 원래 이제 딱 어떻게 보면 오늘만 그전까진 그랬습니다. 그전까진 한 번만 그냥 2시간짜리 세미나 한 번만 해드렸었는데 아마 그 전 영상들 이제 보시면 아실지 모르겠는데 말이 엄청 빠릅니다. 말이 엄청 빠르고 막 되게 막 쫓기다시피 막 강의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거는 이제 좀 찬찬히 하려고 노력을 좀 했습니다. 아, 네네네. 뭐 나중에라도 뭐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어 이제 저는 이제 항상 이제 이 어디 외부 교육이나 뭐 이런 거 다니면서 늘 얘기하는 게 음, 저는 이제 여러분들보다 좀 더 알 뿐이에요. 이 관련 자격증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면 제가 강사나 교수로 불려지는 것보다는 헬퍼, 도우미로 불려지는 게 저는 좋아요. 도우미.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시험 합격하시고 나서 정말 음, 음, 리코님 때문에 내가 합격한 것 같다. 너무 고맙다. 뭐 이런 말씀 한마디가 저는 되게 힘이 됩니다. 힘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가 이제 그 카페에 보시면 여기 왼쪽에 보시면 이제 질문 게시판 같은 게 있어요. 질문 게시판 같은 것도 있고요. 소통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쪽지도 있고요. 쪽지도 있고 여기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 질문 게시판도 있고 메일도 있습니다. 메일 제가 여러분 여기 리코니까요. 리코한테 쪽지도 보내셔도 돼요. 매니저 여기 리코 제가 리코입니다. 리코. 예. 그래서 언제든지 헬프미 하시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질문 게시판 통해서 올려주셔도 되고요. 질문 및 답변을 통해서 올려주셔도 되고 아니면 뭐 어디든지 올리실 수 있는 데도 아무 데나 올리시면 돼요. 아무 데나 올리시면 제가 이제 쭉 정리해서 최대한 간결하게 빠르게 제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공부를 좀 계속 하잖아요. 우리 IT 쪽은 계속 나름대로 계속 새로운 정보들을 업데이트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공부를 하려면 제일 절실한 게 사실 이제 저 같은 사람입니다. 옆에서 내가 모르는 거를 차근차근 안내해 줄 수 있는 사람, 설명해 주거나 안내해 줄 수 있는 사람. 네, 잠깐만요. 손들기 하신 분이
음? 손들기 하신 건가요? 아니죠? 난 누가 손들기 하셨는 줄 알고, 발언권을 달라고 하셨는 줄 알고요. 예. 예,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문자를 주셔도 돼요. 어떻게 문자를 주나요? 제 연락처 아, 어떻게 하냐고요? 여기 카페에 들어가 보시면 어, 왼쪽에 교재 판매엔 유료 회원 되기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기출문제, 필기, 실기 기출문제 자료를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도 여기 클릭해서 하시면 되고요. 온라인 유료 회원 모집한다라고 돼 있는 건 여러분 이거 원래 카페가 유료 회원제로 운영되려 하려고 만들어 놓은 카페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다 무료로 등업을 진행을 해드리고 있어요. 무료로. 하지만 이제 뭐 교재라든지 이런 걸 구매하셔서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필기시기 통합본 구매하신다 이런 거 눌러보시면 쭉 설명이 나오고요. 제 연락처가 여기에 오픈돼 있습니다. 여기 2619에 5293 뭐 이런 식으로 오픈돼 있으니까 이쪽으로 문자를 주셔도 됩니다. 문자 상담을 받고 싶으시면 상담을 요청하셔도 제가 상담을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시간이 될 때인 거죠. 뭐 제가 수업 중이거나 다른 급한 용무를 보고 있을 경우에는 좀 어려우니까요. 뭐 일단 뭐 문자로 주시면 제가 상담이 가능한지 아닌지는 뭐 따로 문자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이상과 같고요. 다음에 만나는 거는 10일입니다. 10일. 그러면 오늘 3일이니까요. 4, 5, 6, 7, 8, 9. 한 5일, 6일 정도 되죠.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 그 다음 주는 추석이니까 미리미리 좀 해놓으세요. 미리미리. 그래서 여러분들 기출문제는 총 필기 기출문제 11회차, 실기 기출문제 11회차, 예제까지 합치면 각각 12회차씩 있습니다. 12회차씩을 쫙 한번 살펴보십시오. 필기 기출문제도 한번 살펴보시고 실기 기출문제도 전체적으로 한번 쫙 살펴보십시오. 한번 쫙 살펴보신 다음에 아마 10일 날 딱 수업 들으면 아 그렇구나. 아 저런 거구나. 뭐 이렇게 금방금방 방향을 잡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세미나 들으시고 다음 세미나를 들으시면 한 여러분들이 투자할 시간의 한 50% 이상은 한 거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여러분 생각엔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꼭 시험 합격하시고, 이렇게 합격 수기 같은 데다가 좀 이제 글도 좀 남겨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합격 수기도 여기 있죠. 카페 왼쪽에 보시면 합격 수기라고 있습니다. 여기 합격 수기. 합격하신 다음에 이렇게 쭉 글들 올려주시면 이게 저한테 참 큰 힘이 됩니다. 아, 내가 이렇게 좀 하니까 이분들이 되게 합격들 하시고 좋아들 하시는구나 이런 것도 느끼고 또 잘 만들려고 노력을 하겠죠. 저도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좀 지금 첫 수업인데 첫 세미나인데 좀 도움이 되셨나요? 예. 요 내용은 가급적이면 이제 제가 녹화를 해서 또 업로드를 해 드릴 거예요. 업로드 해 드릴 거니까 뭐 중간에 들어오셨다라고 하면 앞에 무슨 얘기 했는지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또 이제 뒷얘기가 또 궁금하시면 한번 영상 다시 한번 이렇게 쭉 한번 봐주시면 예,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세미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네. 다음 세미나에는 좀 각 항목별로 디테일하게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세미나 때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